그 밖에도 또 초기, 뭐 1기에서 3기 초기 사이에도 이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종양내과의 강은주입니다. 오늘은 면역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말씀 나눌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원입니다. 교수님, 요즘 정말 많은 암종에서 새로운 개념의 면역항암제가 효과를 보여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폐암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항암 치료가 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면역항암제는 투여된 약제 그 자체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는 면역세포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T림프구들이 암세포를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 인지하게 만들고 여러 면역세포들의 활성도를 높여서 항암 효과를 유도하는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 몸 안에 면역세포들을 자극을 시켜서 암을 죽이게 하는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면역항암 치료하는 시도는 정말 많이 했는데 거의 못 썼었거든요.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요새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면역항암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면역항암제 개념은 정말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면역항암제는 비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제 못지않게 아주 심한 독성이 발생해서 실제 진료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기존의 면역항암제와 비교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투여도 용이하고 부작용이 낮은 새로운 개념의 치료 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역 관문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데요. 어떤 뜻일까요? 네, 면역 관문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하는 검문소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암세포들은 면역 검문소에서 적군으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면역 검문을 피해 나가는 회피 전략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중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면역 회피 단백질 중에서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PDL1이 면역세포에 위치하는 PD1과 붙어서 정말 교묘하게 면역 검문 시스템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적군이 아닌 아군으로 위장해서 면역세포를 포섭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 암세포는 특별히 T림프구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남게 되는데요. 면역관문 억제제는 이러한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현되는 PDL1이 면역세포의 표면에 위치한 PD1과 결합하는 것을 억제시켜서 면역검문소에서 암세포를 정확히 아군이 아니라 적군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암세포에게 포섭당해서 무장해제했던 면역세포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암세포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면역관문 억제제는 과거의 면역 치료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약들이 나와 있을까요? 면역 관문을 피해가는데 가장 중요한 단백질인 PDL1 그 자체를 억제하는 약제로 아테졸리즈맙, 더발루맙, 아벨루맙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암세포의 PDL1이 면역세포에 부착하는 PD1을 그 자체를 억제하는 펜브롤리즈맙, 니볼루맙 등이 있습니다. 한편 면역 회피에 관여되는 또 다른 단백질인 CTLA4 억제제인 이필리무맙이라고 하는 약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함께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외에 TIGIT, REC, 다양한 면역 회피 관련 단백질들을 표적으로 하는 여러 약제들이 현재 임상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고 있어서 향후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약이 이미 많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재 이 나온 약들이 폐암 환자들에게서 어떤 효과를 보여주었나요? 임상 연구를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차 요법으로 백금화합물 근간의 복합 항화항요법 이후에 진행하거나 불응한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2차 요법으로 면역항암제 투여군과 당시 표준 치료였던 도시탁셀 투여군으로 비교하는 3상 임상 연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결론은 도시탁셀 투여군과 비교해서 면역관문 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월한 반응률, 무진행 생존율, 전체 생존율,
안전성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2차 요법 이상에서 표준 치료제로 FDA의 승인을 받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이상, 그러니까 1차 첫 번째 항암요법에 실패하고 그 다음으로 쓸 때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급여도 되고 있으니 뭐 활발하게 진료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단계에서는 어떤 효과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백금화합물 근간에 불응하거나 진행한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차 요법 이상에서 면역관문 억제제를 보험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차 요법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1차 요법으로는 현재 보험이 되지 않아서 모두 환자 부담으로 사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1차 요법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면역관문 억제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면역관문 억제제와 백금화합물을 같이 붙여서 병합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만 하는데요. 단독 혹은 복합 요법 치료에 대한 결정은 각 환자분들의 생검 조직에서 PD-L1 단백질 발현 정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종양내과 전문의와 신중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야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요법에서도 면역항암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일반 항암제랑 같이 병합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어떤 약을 쓸 것인지는 이제 의료진하고 좀 상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치료 방법도 있나요? 네, 1차 요법으로 다른 기존의 면역 항암제들끼리, 예를 들면 PD-1, PD-L1 억제제하고 CTLA4 억제제를 같이 붙여서 병합해서 사용하거나 이 두 가지의 다른 기존의 면역 항암제에 백금 기반 복합 항암 요법을 병합해서 4제 요법, 최근에 9LA 스터디라고 하는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허가를 얻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떤 병합 요법이 각 환자군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줄지 여부는 추가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임상시험이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은 이제 보험 급여가 뭐 다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받는 게 선택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운 제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 환자들 중에는 2차 이후에 치료하셨는데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고 오래 효과를 보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PD-L1 발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초반부터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응을 잘해서 암의 크기가 의미 있게 줄어들거나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일부는 치료 과정에 심각한 면역 관련 독성으로 인해서 중단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치료 기간인 2년의 치료 기간을 다 채워서 치료를 종료하더라도 항암 효과가 장기간 지속이 되고 치료를 중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암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잘 유지되는 경우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일반 항암제에서는 보지 못했던 정말 독특한 특징인데 네. 보통의 세포독성 항암제는 약을 쓰면 넉 달에서 6달 있으면 다시 나빠지잖아요. 네. 근데 면역 항암제는 1년, 2년 이렇게까지 오래 효과를 보이는 분들도 있고 또 약을 중단해도 또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이런 효과를 보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일부 환자분들이라도 이런 결과를 보시는 게 저희의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또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도 폐암에서는 면역항암제를 쓰고 있잖아요. 네,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3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동시 방사선 항암학 요법을 시행하고 이후 반응평가상에서 질병의 진행이 없는 경우 더발루맙과 위약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해서 비교한 3상 임상 연구, 퍼시픽 연구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보면 유지요법으로 더발루맙을 사용한 환자분들의 생존 지표가 의미 있게 향상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소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고 동시 방사선 항암학 요법 이후에 안정성 병변 이상의 효과가 보이면서 PD-L1 검사상에서 1% 이상으로 확인된 환자분들의 경우는 보험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항암 방사선 치료 받고 경과 지켜보는 관찰만 거죠. 했었는데 이제 면역 항암제를 더 추가로 유지하는 거죠. 그 밖에도 또 초기, 뭐 1기에서 3기 초기 사이에도 이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비교적 질병 초기에 해당하는 1기 비해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의 3기 사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전 이루어지는 선행 항암학 요법, 수술 후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보조항암학요법에서 면역관문 억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반응률, 무질병 생존율의 향상을 보여주는 임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진행성 혹은 전이성 폐암뿐만 아니라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초기 폐암 환자분들의 치료에도 면역 항암제가 새로운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수술하시기 전에 면역항암제를 써서 크기를 줄여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네. 아니면 수술을 다 해서 없앴지만 면역항암제를 또 유지 치료해서 재발을 줄이려고 하는 치료법이 이제 현장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여러 번 PD-L1 발현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PD-L1 발현이 무슨 뜻인지, 어디에 발현이 된다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러한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PD-L1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방법은 조직 생검을 통해서 얻은 암 검체를 대상으로 PD-L1 항체를 이용해서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을 시행하고 현미경을 통해서 PD-L1의 발현 정도를 점수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조직 화학 염색에 사용되어지는 PD-L1 항체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실제로 각 면역 관문 억제제의 임상 연구에서 각각 선호되는 특정 PD-L1 항체가 사용이 되었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연구에 참여한 환자분들을 PD-L1 음성군, PD-L1 양성군, PD-L1 고발형군, PD-L1 저발형군 등으로 분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현재 임상 연구를 통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항체들은 TII-C3, SP263, SP142 등 약제마다 동반 진단, 컴패니언 다이그노틱스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다르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잘 훈련된 병리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판독을 받으셔야 하고요. 현재 이루어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PD-L1의 발현이 높을수록 치료의 반응이 높고 더 나은 예후를 보여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조직 검사에서 PD-L1 검사하는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면 PD-L1이 높다고 반응을 다 잘하고 또 낮다고 반응을 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정말 좀 뚜렷한 경향이 좀 있기는 있으니까 중요하게 보고 있는 편인데요. 요 수치 때문에 또 급여, 비급여 이런 게 좀 갈리기도 하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PD-L1의 발현이 높은 경우 PD-L1 발현이 낮은 환자와 비교해서 더 높은 반응률 그리고 더 우월한 생존율의 향상을 보여주는 경향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개의 환자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인다 하더라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왜냐하면 PD-L1 음성인 환자분들도 면역관문 억제제에 반응하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세포독성 항암제와 함께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계열의 면역관문 억제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승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분의 면역 상태나 여러 임상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원발 부위, 전이 부위, 조직 검사를 시행한 시기, 환자의 여러 임상 인자에 따라서 계속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PD-L1을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생물학적 표지자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향후 임상 연구를 통해서 PD-L1보다 더 나은 마커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면역항암제를 폐암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폐암 환자들의 전체 생존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까지 그 임상 결과들을 보면 국소 진행성 혹은 전이성 폐암에서 여러 임상 결과를 통해서 기존의 항암제와 비교했을 때 여러 임상적 유용성과 그리고 환자의 생존 기간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볼 때도 사기 폐암 환자분이시지만 약 하나로 2년 이상을 그렇죠. 치료하시고 또 잘 지내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라틴어 구절이 있는데요. 든 비타 에스트, 스페스 에스트.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도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 문구를 조금 뒤집어서 읽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희망이 있는 한 삶이 있다. 저희 폐암 환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다 보면 불과 얼마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치료의 옵션이나 인생의 돌파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저희 대한폐암학회는 폐암 환자분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멋진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경원 교수님께서 면역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 새로운 개념의 약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